자, 우리 첫 시간은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듯이 첫 시간은 강의 계획서 각자 가지고 있죠. 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플랜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준비해 오면 돼요. 26회로 잡았죠? 사실 26회도 회차가 부족합니다. 30회 정도 해야 사실은 일반국제법이 제대로 끝나는데, 우선, 22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시간을 좀 달려야 합니다. 오늘이, 그죠? 지금은 6시 40분부터 시작하잖아요. 22일부터는 6시 10분부터 좀 30분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복습 강의, 그래서 우리 신국제법 강의 책 다 샀죠? 그 책을 6시 10분부터 30분까지 한 20분 정도 빠르게 복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22일 전까지는 우리 워크북 가지고 공부를 하고 22일부터는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아마 전에 배웠던 것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교수님 책이 쉽게 읽힐 겁니다. 자, 2면 보면 거기 복습 강의해서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일단 본 강의 교재는 워크북 요거 하고 오늘 나눠준 자료 있죠. 판례 요약집, 예비순환용 요걸 같이 가지면 됩니다. 같이 보면서 워크북을 같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국제법 강의는 원래는 한 2년 전만 해도 본 강의 때 신국제법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때 김대승 교수님 책을 했었어요. 자, 국제법론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했었어요. 왜냐면 1순환 때 가서야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잖아요. 1순환 때 가서야 워크북을 보니까 워크북이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겠다 해서 우리 예비 때부터 워크북을 보고 워크북의 전본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1순환, 2순환 가면서 같은 교재를 쭉 사용합니다. 3순환까지. 한 4번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가 있죠.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도 오래 나고 금방 읽을 수 있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외교원 시험, 통상 시험에서는 일단 사실은 분량이 많죠. 우리 국제법이 분량이 사실 많아요. 지금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모르지만 국제법이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국제법 공부예요. 시험 직전에. 빨리 봐야 돼요. 시험 전에. 한 전창권을. 그러려면 요약서도 물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약서를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한 그리고 깊이가 있는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여러 번 보는 게 낫겠다. 여러 번 보면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에는 일단 우리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교재가 가장 잘 수험생들이 읽고 있고 또 정통한 교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우선 국제법론이라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신국제법 강의라는 교재가 있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요거? 처음인가요? 처음? 그래서 국제법론은 김대승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이고 2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2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신국제법 강의라는 책은 정의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 이 수험과에서 그동안 기본서로 썼던 그런 교재들이 그동안 많이 변천되어 왔었어요. 이전에는 다른 교재가 있었는데 2000년 정도 가서 초반에 그때인가요? 국제법론이 처음 등장하더니 석권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제법론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영어 원서를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이 한국어를 읽지만 한국어 같지 않아요. 이게 영어 같아요. 좀 어렵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 교수님 책은 그 후에 나와요. 그 후에 한 2010 몇 년도 정도 나왔죠. 초판이. 근데 이제 국제법론을 대체할 수 있는 드디어 책이 등장했어요. 정수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셨잖아요. 두 분 다 정년퇴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시험문 출제위원회 들어가고 이 책에서 시험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는 건데요. 신국제법 강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국제법론에 비해서 두께도 얇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한국어다운 한국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국제법론보다는 좀 더 정교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는 더 그랬어요. 초판은. 지금은 많이 보완된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교재를 다 보는 것이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예비순환 때부터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체계가 다르잖아요. 두 책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 강의 할 때 예비순환 때 신국제법 강의 정교심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일순환 때 드디어 읽기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90% 보는 국제법론을 일순환 때 복습할 때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은 신국제법 강의를 100%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 학생들이 보지만 여전히 국제법론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교재를 복습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습 효과도 있고 또 흐름이 있잖아요. 이 책에 흐름이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3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룰 교재는 이거고요. 또 하나가 이 판례인데요. 우리가 국제법이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조약으로 되어 있어요. 조약. 아니면 관습법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조약집을 우리가 사두는 게 좋아요. 조약집을 그러면 들고 다닐 것인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지 말고 조약집은 그냥 여러분 책상에 비치해 놓고 틈틈이 읽어요. 대신에 우리 워크북에 조약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조약들이. 그래서 워크북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조약을 읽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그때 참고 삼아 조약집을 보세요. 우리 오늘 나눠준 자료가 하나, 둘,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자료 있죠. 거기 한번 볼까요? 오리엔테이션.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아직 국제법으로 가기 전에. 왜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3번 보세요. 조약집과 판례집이 나오죠. 23면. 어떤 조약집을 살 것이냐. 근데 일단 얇으면서 시험에 나올 게 집약된 게 있어요. 바로 에센스 조약집이 있어요. 요거 장점, 휴대가 편하고 언제든지 갖고 다닐 수 있고. 단점은 영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약집은 보통 영문이에요. 영어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아쉬운 점은 영문 조문이 없어서 궁금할 때 찾기 힘들다는 점. 이걸 어떻게 보완하냐면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문 조문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두껍지만 그래 영문도 함께 보고 싶다. 영문 대역. 그게 박서영 교수님이 쓴 그 국제법 기본 조약집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건 좀 두꺼워요. 휴대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책상에 비치해 놓으면 틈틈이 영문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조약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오역이 꽤 있어요. 그리고 모호해요. 그래서 영문을 보면 장점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첫째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우리가 죄악집을 공부할 때 암기를 해야 한다거든요. 근데 한글로 하면은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영문이랑 같이 보면은 중요한 그 용어를 영문이기 때문에 영문이라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고 또 답안지에도 한글 쓰고 가령 영문 쓰면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영문을 보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카페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틈틈이 아니면 여기 박대현 교수님 책을 가지고 보면서 해도 괜찮고 뭐 스터디룸이나 아니면 뭐 학습실 이런 데서 집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24면 2번 판례집. 우리가 죄악집은 국가들이 만든 거예요. 국가들이 서로 만나서 만든 거고 만약 국가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죄악을 놓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재판에 가겠죠. 판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현재 오염수를 방출하려 한다. 팩트죠. 우리 한국 쪽에서 국제법 위반이다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괜찮다 하겠죠? 둘이 다툼이 생기겠죠? 그냥 계속 싸우고만 있어요? 아니죠.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판사한테 물어봐요. 요게 법원, 재판소인데 우리 국제법원이 있는가? 국제재판소가 있는가? 있어요. 요게 ICJ라는 데죠. ICJ. 좀 들어봤죠?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ICJ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 계속 들을 거예요. 또 다른 다른 법원도 있어요. ITLS라든지 중재법원이라든지 많거든요. 거기에서 판사들이 한국과 일본의 말을 들어보고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려줘요. 야, 그 조약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일본네가 잘못 해석했다. 오염수 그렇게 방출하면 안 돼. 이렇게 판결하든지 아니면 일본 주장을 받아들여서 안녕하네 그건 뭐 유출한다 하더라도 큰 피해 없어. 몇 년 지나면 자연재해 없어져. 방사능 오염 그거 공중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도 있는 거야. 충분히 안전해.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죠. 그 판사들이 관련 조약을 해석하면서 즉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결국은 누가 이겼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알려주는 게 판결이거든요. 바로 이 판례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판결문에 국제법이 들어있어요. 즉 정말 오염수를 배출해서 안 되는지 배출해도 괜찮은지 이거에 대해서 판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즉 국제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실제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대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 책은 역시 정의석 교수님이 오늘은 정의석 교수님 주인공인 날이네요. 그죠? 정의석 교수님 여러 번 나오는데 이분께서 쓴 판례집도 있어요. 정의석 교수님 욕심이 많나 봐요. 그죠? 기본서도 쓰고 죄악집도 쓰고 판례집도 쓰고 그럴만 하죠. 아주 유명하신 석학이시니까. 근데 이 판례집이 옛날에는 100선이었는데 20개를 더 추가해서 120선 해가지고 중요한 판례를 이렇게 실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 판례집은 장점은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판례평석이라는 게 있어서 판례의 의미를 알려줘요. 게다가 중요한 원문을 영문으로 수락해서 궁금할 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신국제법 강의를 지금 볼 거죠. 신국제법 강의를 잘 보면 판례들이 원문이 있거든요. 그 원문이 이 판례집에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지만 단점은 너무 요약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밖에 요약을 안 해놔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궁금할 때 영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글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좀 보완이 필요하죠. 이 보완은 우리가 이 요약집 가지고 판례요약집 가지고 보완할 수도 있고 일승한 때 가면 2권을 줘요. 2권을. 그래서 판례집 1권과 2권이 있는데 하나는 리딩 케이스에서 기본적인 판례, 중요한 판례고 하나는 최신 판례까지 포함한 것을 주거든요. 물론 거기 말고도 추록을 해서 추록으로 또 넘겨주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해요. 아마 국내 교과서에서 이렇게 자세한 거 없을 거예요. 판례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보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약집하고 예비순환 때 그 두꺼운 판례집 2권을 주면 다 그걸 먹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요약집을 가지고 보고 나중에 일순환, 이순환 때 이 요약집은 뭘 요약한 거냐면 판례집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또 하나가 혹시 근데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 국제법 기본 판례 50선도 괜찮아요. 요거 이거는 일본 서적을 번역한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판, 2판까지 2판도 아마 나왔죠. 1판도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일본판을 일본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매끄러지 못한 부분도 약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은 거기 휴대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거 지우세요. 거짓말이에요. 휴대가 간편합니다. 아주 얇아요. 얇아서 휴대가 간편하고 잘못 썼어요. 그리고 장점 써있네요. 얇아서 휴대가 간편하다. 그리고 중요 판례가 대부분 수록도 있어요. 팩트 사실관계란 판례에서 상당히 충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되면 이런 걸 좀 사가지고 나중에 궁금할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어떤 교재를 우리가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봐야 되느냐, 봐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검토했고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이제부터 국제법을 대하여 이제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데, 국제법 시험은 사실 논술형이 있고 사례형이 있고 학제통합논술이 있어요. 세 가지. 학제통합논술은 뭐 기존에 부재정치학 등에서 좀 확인했죠. 근데 이 논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뭇을 논하라 알죠? 그 정도고, 사례형은 이 판례를 보통 사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을 A, B로 대치해서 A는 비국 영해 쪽에 바다 쪽에 방사능 오염시켰다. B는 여기에 반발한다. 이렇게 해서 누구 말이 맞느냐? B의 말대로 오염수를 방사를 만드는 건가? A 말대로 방사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쓰라는 것이 바로 현실 사례와 비슷하게 된 거죠. 여기 사례형인데 2000년대 뭐 초반까지는 논술형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례형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2005년 정도부터 시작했네요. 그때부터인가 그 전부터인가 사례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례형이 100%예요. 논술형은 통합논술에서 나와요. 통합논술에서. 물론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논술형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에는 100% 사례형은 100% 사례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런 교재를 가지고 그 사례형과 논술형의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죠. 대비를 하는데, 제대로 대비하려면 그동안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이걸 기출문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인강을 이번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면 1번 기출문제 해설정의 특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자료 넘기면 2면에 제 얼굴 나오고 그리고 뭐 강의 소개 나오고 그 다음에 교재 안내 나오죠. 교재 안내 마지막 줄 보면 국제법 핸드북 가지고 했어요. 국제법 핸드북은 뭐냐면 아마 윈스턴 스쿨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 서점에 가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지금 두껍죠. 워크북 1, 2가 상당 분량이 되죠. 그거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만 글씨는 작아요. 작은데 사실 글씨를 크게 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합치면 10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워크북 1, 2가. 그거를 300여 페이지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하긴 하되 핸드북을 같이 옆에서 보면, 같이 놓고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북,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목차도 동일하고 다만 이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늘에 보아서 금방 전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북을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사도 관계없지만 좀 이 분량에 치우지 않고 빨리빨리 보고, 그래서 요약집을 본 뒤에 만약에 워크북을 보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핸드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국제법 핸드북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북을 교재를 해가지고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26강이잖아요. 사면 보면은 우선 제1회에서 뭐
오면 보면 이게 케이스 사례형 문제라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는 뭐 기출 문제를 어떤 문제만 나와 있고 해설은 안 나왔죠. 해설은 어디에 있냐면 인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해설도 보면서 복습을 하세요. 자, 아마 예습을 할 겸 듣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편은 아니거든요. 쉽게 가르치는 편이라서 산수한 때도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출문제 풀이지만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본강을 안 듣고 하더라도 예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 예습 차원에서 들었다가 이해가 안 되면 듣기를 중단하고 본강을 듣고 복습해서 들으세요. 됐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원래 저는 예비순환 때 이 기출문제 인강을 제공 안 했었어요. 이게 한 2020년부터인가? 19년, 20년부터 제공했죠.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기출문제 인강을 들은 친구가 몇 개월 만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채연 씨인가? 최연소인데 그분이 국제편 처음 공부했어요. 예비순환 때 봤어요. 생각을 들었죠? 거기서 나온 거야. 시험 문제가. 그 점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점수가 50점대였는데 이 친구 67점. 그러니까 그 상위권이죠. 그래서 좋은 점수로 합격을 다행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예비 때부터 들으면 좋은 점이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감이 와요.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1순환 때도 이걸 제공해요. 1순환 때도 똑같이 1순환 때도 이 기출인강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예비순환 때 못 들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듣다가 나머지 안 들은 그런 주제도 있겠죠. 또 다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 1순환 때도 제공합니다. 기출인강을. 그렇게 꼭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마 기출인강을 들으면 첫 시간에 이걸 설명했을 거예요. 넘기면 기출인강 첫 시간에, 이때가 코로나 때였나? 2020년이니까 좀 됐죠. 근데 코로나 때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스크 썼는지 모르겠는데 13면 보면은 아마 첫 시간에 이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어도 괜찮아요. 내일부터 아마 적응될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적응되기 때문에 시간 될 때 이 첫 강의는 국제법 몰라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14면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또 출제된 질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요거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상대로, 또 앞으로 나올 문제를 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강의계획서 3면 볼까요? 3면? 할 말이 꽤 됩니다. 이거 하고 좀 쉴게요. 3면. 바로 4번이죠. 고득점 합격 수강생의 답안과 최고 답안에서 다행히도 우리 답안지 특강에서 답안지를 제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고, 이 중에는 최고 득점을 받은 친구도 있어요. 요걸 아마 예비순환 과정에서 제공할 거예요. 제공해서 여러분이 한번 쓰게 할 거예요. 쓰게 하는데 베껴 쓰게 할 거예요. 포피하게. 왜? 학교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답안 작성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합격생의 답안지를 복사해서 그대로 3번 써봐라. 3번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쓸지가 감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번 매일 논술 복습 테스트 문제 해설 노트인데요. 오늘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자료가 있어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거죠. 연필, 볼펜 잡은 분필인가요? 아니구나. 요거 잡은 표시, 요게 복습을 위한 연습 문제예요. 예비순환문이거든요. 그래서 3면, 오늘 관습법 나갑니다. 그래서 관습법 성립과 효력에 대해서 약수하시오.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이걸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이게 아마 만약 오늘 관습법 다 나가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해설지가 나갈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제법 시험은 7급 시험이 아니라 7급 시험은 객관식 찍기 시험이잖아요. 근데 논술형이기 때문에 글로 써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글로 써보는 연습. 그래서 한번 시간이 없으면 안 써도 괜찮고 그냥 머리로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써봐서 해설지와 비교해 보세요. 저는 제가 뭐가 채점하느냐? 그걸 안 합니다. 채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비교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면 우리 계획서 6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 수강자 카페와 네이버 오픈 카페. 그래서 카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가입했었어요? 가입하지 않은 분, 가입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이버 카페. 네, 가입했고, 거의 대부분 가입 안 했군요. 아무튼 여기에 한번 주소를 치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만든 카페이다 보니까 엄청난 정보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다음 카페는 뭐냐면 수강자 카페예요. 비수강자는 이용 못하게 합니다. 수강자만 이용하고요. 그리고 순환별로 달라요. 예비순환 카페, 1순환 카페, 2순환, 3순환 카페, 특강 카페 다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정보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근데 카페에 가입할 때 네이버 카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강자 카페는 아무나 가입 안 시키고 비밀 카페거든요. 비공개 카페. 그래서 저한테 뭔가 좀 알려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이름,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험을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방법은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문자로 알려주면 좋은데 이메일 주소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정샘 이메일 주소. 이쪽으로 질문생이면 질문해도 괜찮아요. 다 소문자입니다. SUNG 얘는 숫자입니다. 02. 자, 그리고 스몰 s 다음에 다운네트. 그래서 이렇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101 5840. 예. 자, 이쪽 이 수 두 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둘 중 하나면 돼요. 뭐 알려주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아이디 아니면 요즘에는 카카오 계정인가요? 그죠? 그 아이디가 있다면서요. 제가 카톡을 안 해서 그런데 카카오 맞는지 모르겠네. 카카오 계정 통합 아이디인가? 통합 계정 아이디 요걸 저한테 보내주면 돼요. 이때 문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험 이 정도면 돼요.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강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제가 초청 이메일 보낼 거예요. 초청 이메일 이쪽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클릭만 하면 돼요. 열어보고 바로 가입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스터디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우리 계획서엔 스터디 말이 없군요. 근데 국제법 스터디를 원하는 분에만 제가 조를 짜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출인강 스터디. 플랜을 짜가지고 쭉쭉 할 수도 있고, 복습 문제 같이 공동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약집을 가지고 암송 스터디도 할 수 있는데, 예비순환 단계에서 암송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조문을 암송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답안지가
이게 국제정치학적 답안지가 있고 국제법적 답안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법을 썼느냐 안 썼느냐예요. 법 중 하나가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조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예요. 근데 지금 조약은 암기가 필요해요. 왜? 조약집을 안 주니까. 안 줘요. 변호사 시험은 줘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외교원 통상은 안 줘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합격생들 중에는 실제 안 보고 막 술술 써요. 술술 쓰고 실제로 물어보면 금방 말이 나와요. 조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스터디 때문에요. 스터디. 이걸 조문암송 스터디라 하는데요. 조문암송 스터디. 그래서 조약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뭐 워크북에 있는 그런 조약도 괜찮죠. 조약문도 괜찮죠. 이걸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약법 1조 이건 내가 암송하겠다. 2조는 네가 암송해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스터디 만날 때 서로 내가 기억한 것들을 암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는 체크해주고 자, 이게 반복되면 실제 합격생들 많이 들면 저절로 나온대요. 이렇게 펜으로 조문이. 그래서 이 조문 암송 스터디가 굉장히 유용해요. 면접에서도 역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다양해요. 우선 아까 말했듯이 기출인강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가로 뭐 복습 문제 같이 풀 수도 있고 뭐 금방 말한 것처럼 조문 암송 스터디도 괜찮고 아니면은 복습 즉 워크북을 복습하는 그런 스터디도 괜찮고 뭐 다양하니까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짜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국제법 스터디 신청자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돌릴 거고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성별을 쓰세요. 성별. 그리고 왜 성별을 쓰냐면 남성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남성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조를 짜주니까. 그리고 연락처, 준비한 시험, 2차 시험 경험, 스터디 유형 이걸 해주면 그걸 맞춰서 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쭉 엮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을 옆에다 쓰면 돼요. 그러면 같이 묶어줄게요. 그리고 이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원하는 분만 하세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스터디를 안 하고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스터디를 하고도 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스터디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다 같이 합격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 수석 합격한 친구들, 차석 합격한 친구들에서 한 15명 정도가 같은 스터디였어요. 한꺼번에. 왜 그럴까요? 같은 답안을 냈겠죠. 그쵸? 최고 답안을 냈겠죠. 같은 답안, 최고 답안을 15명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좋죠. 그죠? 그렇게. 답안지를 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정말 잘 구성하면 원래는, 일단,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종합반 스터디가 아니고, 외부에서 했던 스터디거든요. 15명 합격한 경우. 근데, 보면, 이 학교별로 달라요. 달라서, 또 장점. 예를 들어, 나는 국제법 잘한다? 상대는 경제학 잘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하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고,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대학 모의고사가 있어요. 대학 모의고사에서 나온 것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니까 그런 점들이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합격하는 경우를 꽤 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터디를 했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 악화되고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스터디를 탈퇴하세요. 탈퇴하고 혼자 해도 괜찮아요. 다른 스타일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일단 스터디 신청자 목록을 이렇게 주겠지만 싫으면 안 써도 괜찮고 또 썼다 해도 내일이나 모레 지워도 괜찮아요. 또 오늘 안 써도 돼요. 왜? 이걸 한 3일 동안 또는 4일 동안 일단은 받을 거예요. 3, 4일 동안. 그래서
쭉 돌려보세요. 원하는 분만 써서 제가 한번 조를 짜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은 좀 싱겁지만 일단 할 건 다 했죠. 다 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냈어요. 좀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군요. 거의 그죠? 1시간은 안 됐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3, 40분 정도 강하고 쉴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뭐 1시간 넘기도 합니다. 우리 강의 시간 일단은 저녁은 10시 10분까지 하는 걸로 합니다. 좀 빨리 끝내고 하지만 진도가 늦어지면 10시 40분, 30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0분 뒤에 7시 반에 만납니다. 네, 좀 쉬겠어요.